매매. 우리가 부동산을 매매할 때 가장 처음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탐색이죠. 그 주택이 어디에 있고 집 주소가 어떻게 되고 집주인이 누구고 그 다음에 등기부에 뭐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살펴봐야죠. 그게 이제 탐색입니다. 탐색. 항상 여기서 이제 탐색할 때 반드시 해야 될 건 집 주소와 집주인 확인 그리고 등기부 확인. 두 번째 이제 그게 확인이 됐다. 그래서 이제 이 집을 구입해야겠다. 그러면 계약을 하죠. 계약. 보통 계약은 가액의 10% 정도로 합니다. 10% 정도. 3억이다 그럼 3천만 원 정도. 10%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항상 부동산은 덩어리가 크니까 한꺼번에 돈을 줄 수가 없어요. 뭐 100억짜리 한꺼번에 100억 줄 수가 없으니까 항상 중도금. 보통 이제 40에서 50% 정도 하겠죠. 20%. 그 다음에 잔금. 자, 50% 정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잔금하고 나서 이제 세금 납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계약을 했어도 언제든지 취소 또는 뭐 계약을 해지한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나 해지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매수인은 우리가 계약금을 사는 사람이니까 줬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다음에 매도인은 돈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계약금을 10% 받았는데 그걸 10% 더 추가해서 100으로 매수인에게 상환해 줘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치 취소는 가능해 언제든지 하지만 그에 대한 계약 위반에 대한 우리가 위약금이라고 하죠.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약금.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는 걸로 또는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를 다 다시 돌려주는 걸로 해서 취소할 수 있죠. 일반적인 경우. 그런데 우리가 중도금을 지급하고 나면 지급 후에는 취소가 안 됩니다. 취소가 안 돼요. 중도금을 일단 주고 나면 일단 이제 그때부터는 취소가 안 됩니다. 마치 파는 사람은 내 물건이 안 된 거나 마찬가지고 사는 사람이 이제 내 물건이 된 거나 마찬가지식으로 봐서 취소할 수가 없어요. 뭐 100을 주든 뭘 하든 취소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서로 합의하면 뭐 상관이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일방적인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냥 포기하고 그 다음에 2배 돌려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잔금을 치를 때 항상 잔금을 주면서 우리가 등기 이전 서류도 같이 받아야 됩니다. 등기 이전 서류. 잔금과 등기 이전 서류가 등기 이전 서류. 서로 교환됩니다. 그래서 이제 잔금, 등기 이전 서류. 뭐 등기 이전 서류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인감증명서, 그다음에 뭐 인감 도장을 찍은 우리가 이제 등기 이전 서류 이런 것들이 있겠죠. 토지 대장, 뭐 좀 갖가지 서류가 등기 이전 서류예요. 그래서 이걸 줘야 잔금 주는 거고, 잔금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이걸 줘야 되고, 그 잔금을 줄 때 이거 안 주면 잔금을 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둘이.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이전 서류를 받으면 이걸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 이제 등기가 되면 이때 등기가 되면 뭐가 됩니까? 이제 소유권 이전된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제 완료가 되면 그 다음에 각종 뭐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매할 때는 크게 사실은 우리가 뭐 별 특별한 내용 없고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일방적으로. 이때는 취소가 안 된다. 그 다음에 잔금과 등기전 서류는 우리가 동시행 관계다. 하고 그 다음에 등기에 소유권 이전된다. 정도인데 이제 두 번째 주택임대차입니다. 주택임대차인데 우리가 주택임대차는 역시 내가 이제 임대할 주택이 어디 없는지 좀 이제 저렴하면서도 아니면 뭐 이제 내가 원하는 어떤 위치나 그 다음에 어떤 그 뭐 집안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탐색을 하러 다니죠. 이때 항상 여기도 마찬가지로 집주인이 누구고 주소는 어떻게 되고 내가 살 집의 주소는 뭐고 그 주소에 내가 살 집에 대한 우리가 다른 권리사항 없는지 반드시 등기부를 보고 확인해야 됩니다.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고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을 하겠죠. 계약합니다. 이것도 역시 뭐 보증금이 있으면 보증금의 한 10% 정도. 근데 보통 이건 이제 보증금이 이 매매 대금보다 낮기 때문에 보통 중도금 없이 바로 우리가 잔금 지급하죠. 잔금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잔금 지급하면서 우리가 입주를 하게 되죠. 잔금 지급하면서 그 다음에 주민등록 이전 이걸 전입신고라고 하고 또는 주민등록이라고 합니다. 전입신고 하고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몇 가지 정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주택임대차 기간인데 주택임대차 기간은 우리가 보통 2년으로 합니다. 2년으로 하는데 우리가 1년도 할 수 있어요. 1년으로 했을 때 만약에 임차인이 1년을 하자고 해서 임대인이 오케이 해서 1년 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1년을 했으면서도 우리가 2년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임대인은 우리가 임차인은 1년 만약에 계약을 했으면 1년을 주장해도 되고 2년을 주장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임대인은 자기 마음대로 2년을 주장할 수 없어요. 임대인은 이게 안 돼요. 임차인이 싫다고 하면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임차인은 임대인과 다르게 1년을 계약했어도 2년을 주장할 수도 있다. 왜냐면 지금 1년 살고 나가려니까 뭐 이제 보증금도 이제 너무 비싸졌고 지금 내 상황이 안 좋다 그러면 2년을 주장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임대차 기간 만료 한 달 전까지 우리가 별다른 통보가 없으면 그냥 전과 동일하게 뭐가 돼요? 동일하게 갱신됩니다. 한 달 전에 꼭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한 달. 만약에 이제 8월 31일 날 만료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7월 31일 전에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무 이야기가 없으면 그냥 2년으로 봅니다. 기간이 정한 게 없으면 그냥 2년으로 보고 통상 2년으로 하고 1년이 돼 있으면 임차인은 2년까지 주장할 수 있고 한 달 전에 우리가 별다른 통보가 없으면 그냥 전과 동일한 것으로 그대로 갱신됩니다. 두 번째, 대항력. 자, 대항력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물권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제3자에게 나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 제3자에게 주장하는 것.
그러면 어떻게 대항력이 생기냐? 전입신고하고 입주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A가 임차인이에요. 집주인, 임대인, 그 다음에 B가 임차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 집을 C한테 매도합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양수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임대차 기간이 만료됐어요. 보증금 주세요. 팔아서 나 없는데? 나 집주인 아니야 이제. 그러면 C한테 팔았어. 그러면 C한테 보증금 주세요. 그러면 나는 너하고 임대차 계약 맺은 상대방이 아닌데 왜 나한테 달라고 해? 그러면 다시 얘한테 갑니다. 주세요. 나 그거 다 썼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다녀야죠. 평생 따라다녀야죠. 돈 있을 때만 달라고 해야죠. 청구하고 감리하고. 근데 만약에 대항력이 있으면 자, 여기 필요 없고 여기가 주면 좋겠지만 안 주면 제3자인 C한테 달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왜 줘? 저 대항력 있어요. 주기 싫으면 계속 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줘야죠. 이 사람이 줘야죠. 그래서 제3자에게도 계약을 이렇게 맺었지만 제3자에게도 뭐 할 수 있다? 나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 대항력입니다. 그 다음에 우선변제권. 자, 이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만들면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임차인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이 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호하지를 못했었는데 우리가 80년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만들어서 임차인을 보호하게 됩니다. 기간, 그 다음에 대항력, 그 우선변제권, 그 다음에 임대차 등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첫 번째 이제 두 다음 우선변제권은 뭐냐면 우리가 언제 형성되냐면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우리가 주민센터 가서 확정일자를 받게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리가 우선변제권이 만들어집니다. 형성이 됩니다. 우선변제권이 성립되는데 우리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려면 당연히 확정일자가 있어야 되는 것뿐만 아니고 뭐까지 갖춰야 돼요? 대항력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항력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우선변제권은 우리가 경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차권은 채권이지만 우리가 우선변제권이 성립되기 때문에 우리가 후순위 권리자의 우선해서 나보다 선순위는 어쩔 수 없지만 나보다 후순위 권리자의 우선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내가 임차권 즉 그냥 우선변제권이 없는 상태다. 우선변제권이 없다. 대항력이 없다. 그러면 나는 그냥 맨 끝으로 갑니다. 내가 언제 성립됐건 간에 난 그냥 채권자이기 때문에 맨 끝으로 갑니다. 우선변제권이 있으면 성립된 순위에 따라서 우선변제권자들의 성립된 순위에 거기에 내가 나의 성립된 순위에 따라서 들어갑니다. 내가 만약에 1월 1일에 만들어졌다. 그러면 1월 1일 이후에 만들어진 등기 물권자들보다 내가 우선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변제권은 경매할 때 필요한 거예요. 사실 경매할 때. 왜 경매할 때는 항상 우선변제권 있는 사람들을 먼저 순위를 매겨놓고 그 명부를 작성한 다음에 경락이 되면 그 경락대금을 그 명부 순위에 따라서 먼저 주고 남는 게 있으면 채권자에게 일괄적으로 이제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확정일자는 그 계약서에 그냥 도장 하나 찍어주는 확정일자. 언제 우리가 확정일자를 받았다. 계약서에 그냥 주민센터 가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줍니다.
언제 입주하고 전입신고 했으면 거기다 확정일자 받아줘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전입신고하고 그 다음에 입주를 했다. 그래서 입주한 걸 확인해 주면 거기서 확정일자 도장 이렇게 찍어줘요. 빨갛게 이제. 도장 찍어주면 옛날에는 이제 도장 확 찍어줬는데 그럼 여기 날짜가 써져 있어요. 만약에 오늘 날짜면 2019년 8월 며칠이죠? 8월 2일, 8월 2일 확정일자 이제 써 있어요. 그러면 8월 2일자로 뭐가 생긴 거예요? 우선변제권이 생긴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우선변제권이 만들어졌다는 걸 우리가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확정일자. 뭐 어디 가든 상관없어요. 등기소 가도 상관없고 주민센터 가도 상관없고. 다만 대항력은 갖추고 있어야 돼요. 대항력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액 임차인. 우선변제권. 우리가 뭐 서울에 가면 임차인인데 월세 사는 사람이에요. 월세 아파트 월세가 얼마냐? 보증금 17억에 월 250이에요. 이런 사람이 뭐 얼마 돈이 많으니까 250 월세 사는 거 아니에요? 17억에?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있죠. 월세 8천 아니 보증금 8천 월세 없이 그냥 전세 8천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소액 임차인 그래서 우리가 임차 보증금이 낮은 사람들은 사실은 가난하단 말이에요. 돈이 없고. 그래서 만약에 이 돈이 우리가 날아가게 되면 이 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생사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 이하의 소액 임차인에 대해선 그 보증금의 일부를 무조건적으로 최우선적으로 앞에 권리자가 어떤 권리자가 있던 없던 최우선적으로 줍니다. 그래서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면 앞에 우선 변제권 있는 사람이 얼마가 있든 상관없이 최우선 가장 먼저 줍니다. 가장 먼저. 그래서 보통 이제 지역마다 달라요. 뭐 서울은 1억 1천 이하, 뭐 아니면 광역시는 뭐 8천 이하, 1억 이하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법이. 근데 법이 매년 조금씩 바뀌어서 외울 필요는 없고 그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면 그 금액 중 뭐 만약에 1억 1천 이하의 보증금에 살고 있는 소액 임차인이라면 그중 3억 7천은 가장 우선적으로 준다. 그러면 3억 7천은 우선적으로 받습니다. 위에 어떤 권리자가 있든 상관없이. 다만 소액 임차인이 되려면 반드시 갖춰야 될 요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이 없으면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임차권도 등기가 됩니다. 뭐냐면 보증기간이 만료됐어요. 2년 다 살았어요. 그런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않으면 이 사람은 이사를 가야 되는데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그래서 보증금을 안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서 어쩔 수 없이 이사는 가야 되고 보증금 안 돌려주고 계속 기다릴 수는 없어서 다른 곳으로 A에 살다가 어쨌든 빨리 이사 가야 되니까 B로 이사는 순간 뭐가 깨지냐면 입주가 깨집니다. 그러면 대항력이 깨지고 대항력이 없으면 확정일자도 없어지고 우선변제권 다 없어져.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쪽으로 입주할 수가 없어요.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데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여기는 전입신고 주민등록이 사라지니까 대항력 깨지고 우선변제권 깨지고 확정일자 깨지고 소액 임차인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그럼 그냥 채권자야.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망했다. 그러면 그냥 쭉 밑으로 내려가서 그냥 다른 채권자와 같이 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증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반환 안 해주면 우리가 법원에 임차권 등기를 해주세요 라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법원에 신청하게 되는 거죠. 법원에. 그러면 만약에 법원에 신청했는데 네 말이 맞고 보증금 안 돌려주는 것도 맞고 그래서 이건 등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뭐 하면 돼요? 등기합니다. 등기. 어디다 등기합니까? 소유권이 아니기 때문에 을구에 등기합니다. 그 임차주택의 을구에 임차권 등기합니다. 등기하면 이제 물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언제 확정을 받았고 언제 입주했는데 그 효력이 그대로 등기가 되기 때문에 그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나는 편안하게 다른 곳을 이사하고 재임신고하면 됩니다. 그래도 나는 우선 변제권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계속 안 갚으면 그 등기에 근거해서 뭐 할 수 있어요? 강제 집행하면 됩니다.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입니다. 내용이 주택 임대차 같은 경우는 좀 내용이 많습니다. 잘 정리를 하시고 자 우리는 이와 관련돼서 문제를 좀 같이 풀어볼게요. 문제 몇 번이냐면 문제 44페이지 13번입니다. 1번부터 지금 가는 소유권 보존. 소유권 보존은 뭐냐면 소유권이 처음 생겼을 때 아파트가 처음 져지면 건설회사가 소유권 보존 등기합니다. 우리 거란 얘기죠. 우리가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주택을 만약에 졌으면 그 주택을 진 사람이 보존 등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팔았다 그러면 이전된 겁니다. 그래서 이전 등기가 됩니다. 전에 있던 소유권 보존 등기는 말소되고 새로운 소유자가 등기되고 그 다음에 이걸 또 판다. 그럼 다시 이전 등기되고 전에 건 말소되고 새로운 이제 소유자가 이제 등재되죠. 그 다음에 나는 저당권, 전세권이 있으니까 을구입니다. 항상 기준은 자 거기 보면 등기 원인과 접수가 나오죠. 접수. 그래서 접수 일자입니다. 접수된 날로부터 기준이 됩니다. 항상 접수된 날이 기준이고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을 보니까 저당권자가 C예요. 그러면 C는 채권자입니다. 채권자. 그럼 저당권이 2011년 5월 1일 날 되어 있기 때문에 2011년 5월 1일 날 소유자는 B였어요. 그러면 B가 채무자가 되고 C가 채권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채권자.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금액도 사실은 다 나옵니다. 채권 최고액 또는 뭐 채권액이 얼마다 나옵니다. 아 그러면 그만큼 빌렸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전세권도 마찬가지로 금액 다 나옵니다. 설정 계약했고 6월 1일 날 접수했으니까 6월 1일 기준입니다. 근데 6월 1일 날 전세권자는 D인데 자 D인데 그러면 전세권자 이제 사용 수익하는 사람이죠. 사용 수익하는 사람 D인데 자, 그때 집 주인은 6월 1일 날이니까 5월 12일 날 소유권 이전 접수가 됐기 때문에 소유자는 B가 되겠죠. 그래서 저당권자 C, 전세권자 D 둘 다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고 순순위는 C고 D는 후순위가 됩니다. C 1순위, D는 2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1번 가는 갑부, 나는 을구이다. 그 다음에 위문서는 건물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만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네, 3번 2011년 6월에 A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은 건물을 감리할 수 없다. 자, 2011년 6월 A에게 돈을 빌려줬으면 2011년 6월에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A가 아니고 B이기 때문에 당연히 감리할 수 없죠. A에 대해서. 그 다음에 A가 C에게 건물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알 수 있다. C에게 우리가 건물을 제공한 사실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5월 1일 날 설정해 줬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이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왜 이제 물건인지 또 물건이 왜 이제 무서운지는 자, A가 B에게 1억을 빌려줬어요. 1억. 그리고 이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얘는 저당권자입니다. 항상 물건은 부동산에 대한 물건은 등기해야 됩니다. 등기 완료했어요? 등기 완료해야 저당권자예요. 등기 안 된 사람 저당권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등기 됐어요? 근데 그럼 이제 B는 이제 채권자죠. 채무자죠. 근데 이 사람이 집을 이 저당권 설정된 집을 C한테 팝니다. C한테. 그럼 이걸 뭐야? 양수인. 샀다. 양도받았다. 그래서 양수인입니다. 양수인. 그런데 저당권은 물건이에요. 물건. 그래서 양도받았는데 여기에 저당권이 있네. 그래서 야 이라고 합시다. 저당권이 있는 줄 몰랐다고 칩시다. 그러면 A가 B한테 빨리 1억 갚아 하면 갚아야 되는데 안 갚아요. 그럼 이거 집 팔아버린다니까. 나 그 집 주인 아니야. 이제 맘대로 해. 그러면 C한테 갑니다. 야 1억 네가 갚아야 될 것 같은데 왜 내가 갚아? B가 갚아야지. 내가 B한테 빌려줬는데 B가 안 갚는데 그래가지고 너한테 갚으러 하려고. 왜 내가 갚아? 안 갚아. 알았어. 그러면 이 집 팔아버린다. 그래서 저당권을 실행해버리면 강제집행합니다. 그러면 이 집이 C가 살고 있는 이 집이 그냥 우리가 경매에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C는 어떻게 해야 돼? 안 넘기려면 얘가 갚아야 돼. 그게 바로 이제 물건이에요. 절대요라는 건 만약에 저당권이 있으면 이가 뭐 C가 또 D한테 팔든 E한테 팔든 어떤 사람한테든 이 저당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 하면 그냥 강제집행해버리면 돼요. 경매에 넘겨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집은 사고 팔 때 저당권이 설정된지 보고 만약에 설정돼 있으면 없애버리고 거래를 하든지 아니면 그 금액만큼을 뭐 까고 하든지 이제 하는데 보통은 다 이제 없애버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당권이 이제 물건이 가진 효력이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전세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전세권자다. 그런데 전세 기간이 만료됐다. 보증금 달라. 없다. 팔았다. 판 사람한테 가서 달라. 왜 나한테 달라고 하냐? 안 주면 뭐 하면 돼요? 강제 집행해버리면 돼요. 네, 저당권, 전세권 우리가 이제 실행해버리면 됩니다. 우리가 이런 물건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누구한테 준 거예요? 주택임대차 채권한테도 대항력 우선 면제권을 준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까지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내용은 보통 이제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여러분이 생각보다 내용은 많지 않은데 이해를 잘 해야 돼. 이해를 하려면 저기서부터 물건부터 쭉 이해를 해나가야 돼요. 이 내용만 그냥 하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보통 우리가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조금 더 깊게 나오고 좀 더 깊게 여러분이 알고 이해를 하셔야 문제 푸는데 또는 정리하는데 이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물건에 대한 이해, 채권에 대한 이해. 채권은 나중에 이제 우리 채권이 뭐냐면 그냥 계약의 대표적인 계약.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해. 채권자, 임차인, 그리고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각종 이제 기간에 대한 어떤 이제 그들의 권리, 그다음 대항력, 우선면제권, 소액임차인, 주택임대차 등기까지 이제 정리하시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민법 파트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범죄와 그다음 형사 절차, 형법 파트로 가게 돼요. 형법, 그다음에 사회법, 노동법 관련된, 경제법 관련된 내용들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법을 한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법과 정치가 다 마무리가 되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